지금의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나 이사야, 상무야, 부사장이야 이러고 되게 의시되지만 잘 나가다가 잘리면요 그냥 이등병 되는 겁니다. 인생의 이등병. 근데 잘 나갈 때가 되게 정점에 있을 때가 잠시 잠깐인데 그걸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인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지금 월급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15년 동안, 20년 동안 1,000만 원씩 받으며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내년에 계약 만료돼서 임원 재계약 안 해서 집에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아무리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이라 할지라도 나중의 삶이 언제든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동산요, 내가 산 아파트 8억 주고 샀는데 집값이 15억 됐다. 그러면 나중에 또 20억도 되고 25억도 돼서 돈이 더 벌릴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데 현실은요, 다시 원래대로 가격이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샀던 가격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환상이 깨지면 이 사람들이 이제 멘붕이라 그러죠. 멘탈이 나간다고 하죠. 근데 샀던 집값보다 더 내려가면, 감정 가격이 재평가되면 금융권에서 5천만 원, 1억, 2억 당장 갚으라고 이 통보가 옵니다. 못 갚으면요, 그냥 경매죠. 경매 처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불량자 되고 인생이 침몰합니다. 월 200만원, 300만원 버는 것도 되게 힘든 세상에 이 무수히 많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환상을 너무 많이 부추겨놨어요. 근데 그 환상을 가지는 순간, 빚을 내는 순간 인생이 처참해지는 거죠. 이자 내야 되죠. 원금 갚아야 되죠. 그 집을 사면 그에 따라서 이 4대 보험료도 늘어서 세금도 늘어야 되죠. 미치는 겁니다. 못 모르는 인간들이 뭐 또또를 한채니 얼죽신이니 개소리하면서 집을 계속 사라고 부추겼어요. 사실상 그들은 악귀들입니다. 악귀들. 악인들이죠. 그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저 아래로, 저 지하로, 지옥으로 끌고 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이 부동산이 안 팔리면요, 답이 없죠. 상업용 부동산은 가격이 반토막, 2분의 1, 3분의 1 토막 계속 내려갑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요. 그러면 아파트나 빌라는 안 내려가냐? 더 내려가죠. 더더욱 내려갑니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속수무책으로 4년, 5년 지속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정말 생존을 추구하고 빚을 멀리하고 열심히 일해서 항상 현금을 확보하고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 누가 부동산을 삽니까? 집을 사도 잔금 대출 안 나오는데 어려운 거죠.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게 60만 명이에요. 더 될 수도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안 살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비상계엄령 때문에 외국인들 여행도 안 오는데, 강남도 아파트 포기하고 있는데 왜겠습니까? 살아남으려고. 평생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도권 건설사 부도 나고 농협 저축은행 연이은 부도 터지고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신혼부부도 안 삽니다. 왜? 비싸니까. 대출 안 나오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2025년 일본 애들이 본격적으로 금리 올린답니다. 애나 산 사람들은 미리 대박이라고 하죠.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붕괴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윤대지가 계엄령 터뜨리고 이 개망작짓 나면서 나라 꼴이 개판됐죠. 한덕수 이 개또라이 같은 놈이 뭡니까? 이 대법관인가요? 그 임명 안 해가지고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80원 돌파하고 난리가 났죠. 이런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니까 한국이 지금 맛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요, 앞으로 매년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 있고 나면, 임금 인상 있고 나면 금리 인상 되고 계속 이제 물가 올라가고
일본은 이제 이때까지는 부동산이 임대였으면 이제 앞으로 분양시장으로 바뀌어갑니다.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유산 상속 받으니까 갑자기 한국 돈으로 몇 억이 생겨요. 그럼 나 집 살까? 조그만한 집이라도 외곽이라도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까지 돈이 없어서 월세만 내다가 이제 목돈이 생기니까 부동산을 사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은요. 분양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현금 6억, 7억 가지고 있어도 집을 살려고 주변에 둘러봤더니 뭐 죄다 분양가 14억, 15억이라고 그러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답도 없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삶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에 악영향을 미치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이제 빨대 꽂으려고 한국에다가 난리치고 이 내부에서는 윤석열하고 한덕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고 전쟁 도발시키려고 생 난리를 쳤었고 이런 상황에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가 있겠냐고요. 앞으로 불확실성이 계속된다. 윤석열이 탄핵이 됐는데 윤석열이 사형 선고 받고 저기 뭡니까? 대통령 새로 선출해가지고 새로 뽑고 대한민국의 나라에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나 원달러 환율 진정되고 뭐 상황이 또 조금 누그러지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2025년은 최소 2025년 상반기까지는 지금의 이 불안이 안정으로 바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1600원 돌파하고 아마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좀 더 각오를 강하게 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부동산, 주식, 시장에 자산 시장의 환상이 이미 깨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목전에 두고 있고 1,600원, 1,700원도 간다라는 이야기들이 파다합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지금의 경제 심리는 개폭망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며 지내야 되겠습니까? 마음 좀 더 단단히 먹고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어떻게든 현직에서 내 자리에서 자리매김하고 살아남을 궁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더더욱더 답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음 굳게 먹고 좀 더 각오하고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